자리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과일과 뭐 과자 맛있게 다 드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식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 설명드리기 전에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질문은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채권을 투자하면 원금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기준금리는 언제까지 올라가요 이번에? 왜냐면 언제까지 올라가는지 알면 내가 언제 이후에 채권을 살 수 있는지, 언제까지 채권을 좀 피해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답은 모른다예요. 예, 기준금리가 언제까지, 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갈지 또 언제 다시 내려갈지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하지만 우리 역사적인 걸 바탕으로 봤을 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IMF 터졌을 때 그 기준금리가 두 자릿수였습니다. 20%대였거든요. 근데 이게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꼬부랑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래서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럼 기준금리를 내리고, 그 경기가 좀 너무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럼 기준금리를 좀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이렇게 조정합니다. 물가 조정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채권 투자는 어느 때 하면 좋느냐?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것 같은데, 요즘 대한민국 취업률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요즘에 뭐 장 보러 갔을 때 뭐 두부값이나 뭐 반찬 재료값이나 이렇게 옛날만큼 그렇게 막 많이 오르는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좀 다 기뻐 보이는데 좀 경기가 좋은 것 같은데, 그때가 대부분 이렇게 금리가 꼭지를 찍고 이제 꺾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채권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내려갈 때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간혹 아직도 이제 IMF 때 그때 뭐 긴 정기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나온 채권들을 뭐 두 자릿수 이자 때에 사셔서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 계셔요. 그럼 그분들은 지금도 20%씩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금리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거를 뉴스를 보시면서 좀 많이 감으로 사실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뉴스를 읽는 게 많이 중요합니다. 지금 경기가 금리가 올라갈 때인지 금리가 내려갈 때인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명드리고 주식 투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특히 요즘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겠지만 주식 시장이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워낙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오르락 내리락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다룰 주식 투자 전략은요, 어떻게 장기적으로 그리고 비교적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주식 투자에 대해서 개념 정리만 빨리 하고 본론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주식 투자는 자본,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회사에 있는 지분을 사는 겁니다. 이게 채권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교재 23권에 정리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채권하고 비교하면서 보면은 상당히 유익할 것 같아요. 채권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거, 주식은 그와 반대로 내 돈으로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 주식을 사는 거. 그 뜻은 뭐다? 내가 회사의 주인 중 한 명이 된다. 빌리는 거, 주주가 되는 거. 그리고 그 주식을 살 경우에 그 회사의 주인 중 한 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나눠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주주들과 함께. 그래서 아까 전에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채권은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잖아요.
근데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뭐를 받을 수 있냐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열심히 돈을 벌면 그걸 나중에 주주들한테 나눠줄 수 있고요. 회사가 요즘 너무 잘 돼요.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주가 상승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그 두 가지. 하나는 시세 차익, 두 번째는 배당금. 근데 주식이랑 채권이랑 또 다른 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은 제가 만기까지만 잘 들고 있으면, 그리고 신용 좋은 채권에 투자했을 때 만기가 되면 원금 다 돌려받잖아요. 손해보는 걸 줄일 수 있잖아요. 어찌됐든. 하지만 주식은 시장 변동성에 의해서 주식 가치가 많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채권에 비해서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위험성이 있어요. 원가 손실의 확률이 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추가적인 수익 창출은 주식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경기가 호황일 때 아니면은 경기가 불황일 때를 빗대어서 보면, 경기가 불황일 때는 우리가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자 받고 원금 돌려받으니까 뭐 손해 보는 일이 없을 수 있죠. 손해 보는 걸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주식은 불황일 때 가치가 주식 시장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주식 가격 자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호황일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은 이자 받고 원금 돌려받으면 땡인데 주식은 이제 주식 가격 자체가 월등하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요거가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주식은 누가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답은 우리 모두 살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그거를 개인 투자자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친근하게 흔히 개미라고 부릅니다. 뉴스에서 개미 투자자들 이렇게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을 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들 말고 기관들도 주식을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연금기금 등등 다 주식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류의 기관 투자,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연금, 보험사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기관 투자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하는 금액이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 투자를 할 때 저희처럼 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몇백억, 몇천억, 심지어는 몇 조까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시장 가격이 많이 변동이 생겨요. 왜냐하면 갑자기 어떤 주식에 대해서 수요가 확 늘고 아니면 공급이 확 늘고 이러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뭘 하느냐 이것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뉴스 볼 때.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투자자 종류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여기 페이지 24쪽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들 중에 대략 3분의 1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뭘 하느냐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랑 똑같이 외국인들이 뭐 하고 있는가? 외국인 개인들도 포함되고 이제 기업들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대한민국 주식을 사고 있는가? 대한민국 주식을 팔고 있는가? 요거를 또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들과 외국인들이 다 팔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근데 뉴스에서 요즘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막 사고 있다. 그러면 주가가 좀 오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이 뭔지, 그 다음에 주식은 누가 살 수 있는지까지 다뤘어요. 그러면 주식은 어디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아주 쉽게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교재 26페이지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신문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이런 거 많이 들리시죠? 이게 뭐냐면 제가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과자 사고 싶을 때 어디 가요? 이마트, 뭐 동네 뭐 구멍가게 이런 데 가잖아요. 이마트 같은 대형 가게를, 대형 마트를 코스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동네 뭐 구멍가게, 비유가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작은 가게를 코스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 어디서 사지? 코스피에서 사. 그럼 과자 어디서 사지? 이마트에서 사.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코스피랑
코스닥은 주식시장의 종류다. 그 종류가 어떻게 분류되느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덩치가 큰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상장 조건이 조금 덜 까다롭고 그래서 덩치가 조금 더 작은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마트 안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잖아요. 이마트 가면은 과자도 팔고 뭐 반찬거리도 팔고 그 이마트 안에서 파는 모든 것들 요거 다 더하면 가격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 가격을 우리 주식 시장하고 비교한 게 지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문 같은 거 읽을 때 코스피 지수가 뭐 몇 포인트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몇 % 떨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코스피라는 큰 시장, 이마트 같은 시장 안에 있는 기업들의 가치들을 다 더한 거 숫자 표현한 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뭐 두부 같은 거, 뭐 채소 같은 거 사는 거 많이 비싸졌잖아요. 그럼 이마트 안에 있는 거 제가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다 더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 것처럼 경기가 좋고 기업들이 돈을 잘 벌 때 그 코스피, 코스닥 시장 안에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수는 그 시장 안에 있는 회사들의 가치를 표현한 숫자고 이 숫자가 올라가면 그 시장 안에 있는 회사들의 전체적 가치가 올라가는 추세인 거고 떨어지면 그 반대인 거다라고 추산하시면 돼요. 아주 이해가 쏙쏙 되지 않습니까? 저 이거 설명하려고 또 이거 며칠 밤샜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열심히 이해가 잘 되셨다니 기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은 뭐다? 회사의 지분을 사는 거다. 그리고 누가 살 수 있다? 개인들,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살 수 있다. 근데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투자하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뭘 하는지 뉴스에서 좀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어디서 산다? 시장 가서 산다. 우리가 장 보듯이 그 시장의 이름이 뭐다? 크게 코스피, 코스닥이다. 그리고 그 시장에 담고 있는 모든 거의 가치를 표현한 게 무슨 다? 지수. 그렇죠. 아주 훌륭합니다. 이제 뉴스 보시면 콕콕 박히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제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본을 한번 이렇게 깔았으니까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투자 전략을 짜는데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얼만큼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두 번째,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자,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만큼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첫 번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진 여유 자금의 몇 %를 주식 투자하는 데 쓸 것인가. 요거를 표현해요. 내가 가진 여유 자금,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을 다 쓸 건지 아니면은 그냥 10만 원만 투자하는 데 쓸 건지 요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페이지 27쪽에 교재 페이지 27쪽에 참조하시면 여기 밑에 보면은 주식 차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쿠팡입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투자했던 주식 중에 하나예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마이너스 몇 %? 80%. 이게 엄청난 하락이거든요. 근데 제 지금 심리가 어떤 것 같으세요? 불안해. 나 지금 빨리 그게 아니죠. 여유롭죠. 왜 그러냐면 안 여러워 보이지 않나요? 조급한가요? 여유롭습니다. 왜 여유롭냐면 제가 가진 여유 자금에서 내 모든 거를 걸고 투자하지 않아서 그래요. 10%, 20% 내가 가진 여유 자금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투자 방식이 얼마큼 공격적으로 투자할 거인가의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돈 플러스 몇몇 분들은 은행 가서 신용대출, 뭐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까지 대출까지 받으시면서 주식 투자를 해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가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주식시장이 상당히 어지럽기 때문에 함부로 대출을 끌어서 투자를 한다거나 내가 가진 여유 자금을 모두 털어서 어떤 한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이런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얼마큼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너무 공격적이지 않게 내가 가진 여유 자금의 뭐 10%, 20%, 30%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는 어떤 주식에 투자할 것인가를 뜻해요. 요게 제가 쪽지게처럼 여러분 이 회사를 사십시오, 이 주식을 사십시오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ETF라고 하는 겁니다. ETF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하게 설명드릴 건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기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요거를 참조하시면서 제 강의 내용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공격적이지 않은 내가 가진 여유 자금의 극히 일부분, 뭐 예를 들어 월 10만 원, 월 20만 원 정도를 꾸준히 오랫동안 주가지수 ETF에 투자하는 전략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주가지수 ETF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ETF의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우리 방금 전 시장에 가서 다 더했더니 지수가 나왔다 이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마트에 있는 물건 뭐 파는지 궁금하니까 다 하나씩 좀 사오세요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뭐 라면 종류 뭐 다 하나씩 사오겠죠. 그럼 그거를 담은 한 바구니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바구니를 ETF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주식 시장을 최대한 비슷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예를 들어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주식 시장에 있는 주식을 다 하나씩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만 담는 그런 ETF들이 있습니다. 그런 바구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 보면 뭐 코스피 200, 코스닥 200, 뭐 S&P 500 이 숫자들이 그 주식 시장에서 가장 덩치가 큰 200개 기업들의 주식을 담았다. 가장 덩치가 큰 뭐 150개 기업들을 담았다. 500개 기업을 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ETF, 주가 지수 ETF는 뭐냐? 주식 시장 전체의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는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ETF를 제가 왜 투자드리냐면 방금 제가 쿠팡 예를 드려드렸잖아요. 이렇게 개별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그 개별 회사가 갖는 리스크에 저희가 온전히 짊어지게 됩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 80% 떨어지만 모든 주식들이 지금 80%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ETF에 투자한다는 거는 결국에 주식을 많이 담고 있는 바구니에 투자한다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도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주식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 중에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죽고 주가 지수도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투자해도 이거 주가 지수가 가치가 안 오르면은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옆으로 길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요거에 대한 걱정이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페이지 28쪽 그리고 페이지 34쪽입니다. 페이지 28쪽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게 한국 코스피 코스닥 주가 지수를 지난 10년 동안 추정한 결과입니다. 아까 전에 주가 지수가 뭐라 그랬죠? 그 시장에 있는 모든 가격의 변동성 맞죠? 보시면 물론 옆으로 기는 시기도 있었지만 지난 10년을 들여다봤을 때 주가 지수 전체적인 주가 시장은 우상향한다는 거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걸 믿고 가야 돼요, 사실. 그리고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34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S&P 500, S&P는 뭐냐면 코스피, 코스닥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 시장, 코스피, 한국 시장, 코스닥처럼 미국에는 S&P라는 게 있습니다. S&P, 그다음에 뭐 나스닥 이런 시장들이 있어요. 저 시장마다 이름이 좀 달라요. 미국 시장에 있는 미국 코스피, 미국 S&P에
시장에 있는 덩치 큰 회사 500개를 담은 바구니를 지난 10년 동안 추정한 결과예요. 첫 번째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지난 10년 동안 연 평균 16.5%씩 성장했어요. 주가 지수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종철아, 근데 지난 10년은 너무 다 좋았지 않니? 별일이 없었잖아. 뭐 공황이 없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10년을 더 뒤로 갑니다. 2000년, 2001년 그때 뭐가 있었죠? 닷컴 버블 터져서 경제 많이 안 좋아졌죠. 그 다음에 미국 9.11 테러 때문에 미국 증시 하락장 여파로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아졌었죠. 그 다음에 2008년도 리만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전 세계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2001년에는 12% 주가 지수가 떨어졌었고 2008년에는 심지어 더 많이 37%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을 보니까 얼마나 올랐다? 연평균 6%씩 올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워요. 주가가 계속 더 빠질 수도 있고 얼마나 옆으로 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10년, 지난 20년 동안의 주가 성장률을 봤을 때 결국엔 우상향한다. 요거를 믿고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ETF에 여기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 16.5% 혹은 연 6%로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내가 돈을 얼만큼 불릴 수 있는지 제가 직접 계산기를 돌려봤어요. 이게 페이지 35페이지에 나옵니다. 제가 만약 앞으로 10년간 120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ETF에 적립하듯이 투자를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지난 10년 평균 수익률 연 16.5%로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뒤에 제가 총 2,4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2,400만 원이 총 5,694만 원까지 불어 있는 겁니다. 이게 수익률로 따지면 137.3% 수익률인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좋은 스토리잖아. 10년 더 전 거 6% 수익률로 보자 하면 밑에 겁니다. 내가 똑같이 10년을 월 20만 원씩 적립하듯이 투자하게 되면 내가 투자했던 2,400만 원이 3,265만 원까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꾸준히 투자하고 적게 투자하더라도 긴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거기서 얻는 수익이 무시할 수 없다. 요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ETF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주의하셔야 될 점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페이지 36페이지에 나오는데 ETF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시장의 가치를 최대한 잘 표현하려고 만든 바구니라고 표현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시장을 최대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 표현할까? 내가 이 주식 시장을 다 전체 못 사니까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까 해서 만든 게 ETF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주식을 다 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ETF 상품을 사실 때 확인하셔야 되는 게 얘네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주가 지수를 얼만큼 잘 따라갔느냐 요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36페이지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아주 근접하게 따라갑니다. 이 전문가들이 어떤 주식을 넣고 어떤 주식을 빼고 요거를 계속 고민하기 때문에 잘 따라가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TF도 결국에는 바구니를 사는 거지만 주식을 사는 거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ETF에 투자하기 전에 그래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지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다른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지금 경제 지표가 어떤지 경제 전망이 어떤지 이런 것들 신문을 보시면서 조금 이제 감안하시고 투자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일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야지, 내일 사야지 그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요한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히 오랫동안 투자하는 거. 하락장이든 상승하는 장이든
꾸준히 투자하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연 6% 혹은 좋은 환경에서는 연 16.5%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주식 투자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곧 마무리를 할 건데요. 다음 주에 뭘 다룰 건지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채권 투자, 주식 투자 나름 재밌게 들으셨죠?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은 부동산, 그 다음에 연금, 그 다음에 상속과 증여입니다. 여기 나이가 그래도 좀 있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살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재산을 잘 지켜왔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 자손들에게 좀 더 잘 물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성장하고 계신 이제 20대, 30대 청년분들 내 집 마련을 처음에 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뭔가? 내가 좀 득을 볼 수 있는 제도 같은 건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채권과 주식 투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린 주 내용은 사실 수익 창출인 거예요. 제가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가진 돈을 투자해서 그 돈을 불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이게 더 쉬운 방법일 수 있는데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비용을 줄여서 그 남는 차익으로 재산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투자를 해서 수익 창출로 인해서 재산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다음 주에 연금과 부동산과 뭐 증여, 상속 이런 걸 다룰 때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덜 내서 돈을 더 아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 있잖아요. 노후에 자금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이런 거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다 똑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똑똑한 분이 많으니까 같이 열심히 고민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제도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연금 때 말씀드릴 거는 주식에 투자하면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ETF에 적립하듯이 투자하면서 절세까지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티저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들을 연금저축, 그다음에 개인 퇴직연금 IRP라는 제품들인데 이런 거를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재산을 증식하시고 절세도 하시고 이제 꼭 먹고 알 먹고 하시는 방법을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너무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락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대화도 나누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공개해도 될까요? 네네 좋습니다. 네. 교회 홈페이지 영상으로 공개해서 유튜브로 좀 많이 오늘 내용을 다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다음 시간에 더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하여튼 질문. 아니요. 네, 1부하고 2부. 네, 내용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부, 2부로 이따 오후에. 네네네네. 네. 이거 들으셨으면 두 번째 거 들으실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네, 정말 목사님 저에게도 아주 좋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죠? 네. 다시 한번 우리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부자 되세요.